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요. 흥미로운 계산 문제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서 가져온 건데요. 특정 조건에서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계산 과정이랑 또 그 배경에 있는 과학 원리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카테고리에 있는 글이에요. 김성순 님이 쓰신 건데 문제가 뭐냐면 10도씨짜리 물 5,000g을 40도까지 올리고 싶어요. 근데 사용하는 전열기가 1kW짜리고 효율은 80%라고 합니다. 그럼 몇 분 걸리냐 이거죠. 오늘 저의 목표는 이 계산 과정을 명확히 따라가 보고 특히 비열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거랑 에너지 효율의 의미까지 좀 깊숙이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사실 전기기능사 시험 같은 데서는 자주 나오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집에서 커피포트 쓰거나 난방할 때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물리학 원리가 실제 기술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왜 중요한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물질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상황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10도씨 물 5,000g, 그러니까 5kg이네요. 이걸 40도까지 데운다. 온도 차이는 30도고요. 그럼 이만큼 온도를 올리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블로그에서 보니까 H = C M 델타 T라는 공식을 쓰던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공식이 기본이죠. 특정 물질 온도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 H를 구하는 식인데요. 여기서 각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짚어보는 게 좋겠죠. M은 질량, 여기서는 5,000g이고요. 델타 T라고 있는데 이건 온도 변화량이죠. 40도 빼기 10도니까 30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C, 바로 비열입니다. Specific Heat이라고 하죠. 아, 비열이요? 그 블로그 설명 보니까 물질 1g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돼 있던데요. 물은 그 값이 1칼로리 per gram 도시 캘GC라고 하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열이라는 게 뭐랄까 물질마다 가진 고유한 열적 뚝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를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죠. 물은 비열이 1인데 다른 물질들에 비하면 이게 꽤 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쇠, 철 같은 경우는 비열이 한 0.1 정도밖에 안 돼요. 아, 0.1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1g을 1도 올리는데 물은 1칼로리가 필요한데 철은 0.1칼로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똑같이 불 위에 올려놔도 쇠붙이가 물보다 훨씬 빨리 뜨거워지는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제 물을 데우는데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비열 때문이군요. 그럼 계산을 마주해보면 H는 1칼로리 per gram 도시 곱하기 5,000g 곱하기 3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5,000 곱하기 30이면 15만. 네, 15만 칼로리네요. 와, 이거 상당한 에너지인데요. 즉 비열 1kg당 1줄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다면 기름은 비열이 한 0.55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필요한 열량이 절반인 75,000칼로리였을 거예요. 오, 이렇게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냉각수나 난방용 온수 같은 걸로 아주 유용하게 쓰죠. 반대로 말하면 데우는 데는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도 되고요. 아, 정말 흥미롭네요. 필요한 열량이 15만 칼로리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문제에서 1kW짜리 전열기를 쓴다고 했고 또 효율이 80%라고 했어요. 블로그에서는 H = 0.24 PTN이라는 공식을 쓰라고 하던데요. 이 공식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저 0.24라는 숫자랑 효율을 나타내는 에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공식은 전기에너지랑 열에너지 사이의 변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전력 P, 단위는 와트, W에다가 시간 T, 단위는 초, 세크를 곱하면 이게 전기에너지 PT가 되는데 단위가 줄, J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계산한 열량 H는 단위가 칼로리, 칼였잖아요? 네, 맞아요. 단위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에너지 단위, 줄하고 칼로리 사이의 변환이 필요해요. 실험적으로 밝혀진 건데 1칼로리가 약 4.184줄 정도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1줄은 약 0.24칼로리가 돼요. 아하, 1줄 이퀄 0.24칼로리. 그래서 0.24를 곱하는 거군요. 네. 전기 에너지 PT 단위 줄을 열 에너지 H 단위 칼로리로 바꾸려면 0.24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H는 0.24 PT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렇군요. 0.24는 단위 환산계수였네요. 그럼 효율 80%는요? 그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바로 그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반영하는 거죠. 효율 H가 80%, 즉 0.8이라는 건요. 전열기가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 PT 중에서 딱 80%만 실제로 물을 데우는데 유효한 열 에너지 H로 바뀌고 나머지 20%는 손실된다는 뜻이에요. 손실이요? 어디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열기 자체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전열기 주변 공기를 데우거나 물 담은 용기 밖으로 열이 새어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론적으로야 100%다 열로 바뀌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100% 효율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에 전달되는 열에너지 H는 0.24 PT에다가 그 효율 H까지 곱해줘야 하는 거죠. 즉 H는 0.24 P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 20% 손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새어나가는 에너지군요. 우리는 전기요금은 100% 쓴 만큼 내는데 실제 물 데우는 목적에는 80%만 쓰이는 셈이네요. 와, 이게 매번 쌓이면 무시 못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효율 문제가 가정의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 더 나아가서는 환경 문제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을 1%라도 올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공학적 과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해 볼 차례군요. 네, 우리가 구하려는 건 시간 T니까 공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네. H는 0.24 PT 에타니까 T는 H 나누기 0.24 P 에타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값들을 넣어보죠. H는 15만 칼로리였고 P는 1kW인데 공식에서는 단위가 와트여야 하니까 1000와트로 넣어야 하고요. 아, 맞다. 1000와트. 그리고 에타는 0.8. 그럼 T는 15만 나누기 0.24, 1000, 0.8 이렇게 되네요. 분모 계산하면 얼마죠? 분모가 0.24 곱하기 1000 곱하기 0.8이니까 192가 됩니다. 192요? 네. 따라서 T는 15만 나누기 192. 계산해보면 약 781.25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초고요. 781.25초. 참고로 만약에 효율이 100%, 즉 에타는 1이었다면 분모는 240이 됐을 거고 시간은 15만 나누기 240, 625초가 걸렸을 거예요. 효율이 80%로 떨어지면서 시간이 약 156초, 그러니까 2분 30초 이상 더 걸리게 되는 셈이죠. 아, 효율 차이가 시간으로 바로 나타나는군요. 자, 그럼 781.25초. 근데 문제에서는 분 단위로 물었으니까 이걸 60으로 나눠야겠네요. 781.25 나누기 60. 계산기 잠깐 두드려보면 약 13.02분 나오네요. 오, 블로그에서 제시된 답이 선택지 1번 약 13분이었거든요. 딱 떨어지는데요. 네, 그렇죠.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이게 단순히 답을 맞췄다는 걸 넘어서 이 계산 과정 자체가 뭘 보여주는지 좀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 5kg을 30도 올리는데 필요한 총 에너지가 15만 칼로리인데 이걸 1kW짜리 전기기구로 공급하려니 현실적인 손실, 효율 80%를 감안하면 대략 13분이 걸린다. 결국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능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균형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필요한 에너지, 즉 H는 CM 델타 T는 우리가 뭘 하려는지, 물의 양, 종류, 목표 온도 변화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요. 반면에 공급되는 유효 에너지, H는 0.24 PTNT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전열기의 성능, P, N과 사용시간 T에 따라 결정되죠.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예측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필요한 전력이나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비열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걸 다시 느끼네요. 물의 비열이 유난히 커서 애초에 필요한 열량 자체가 컸던 거잖아요. 이 비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블로그에서도 부연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요. 네, 비열은 정말 물질의 아주 근본적인 열적 특성 중 하나입니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정의 자체는 간단해 보여도 그 영향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물의 비열이 1칼로리그램도 시그램으로 크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물이 열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뜻도 되고 또 온도를 바꾸려면 열을 많이 주고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돼요.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할 수 있죠. 블로그에 나온 예시들을 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사막의 모래는 비열이 작아서 낮에는 금방 떠그러지고 밤에는 금방 식어서 일교차가 크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또 요리할 때 물은 데우는 데 오래 걸리지만 기름은 빨리 뜨거워지는 것도 비열 차이 때문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사막 애시가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비열의 효과를 잘 보여주죠. 모래나 암석 같은 건 비열이 작아요. 대략 0.2칼로리그램 더씨 근처거든요. 그래서 햇빛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금방 쭉 올라가요. 반면에 해가 지면 저장했던 열을 금방 다 뱉어내버리니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해안가 지역이 내륙보다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운지, 즉 연교차가 적은 이유예요. 바다가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비열이 지역 기후까지 영향을 주는군요. 스케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개념이었네요. 그렇죠. 요리의 시도 마찬가지겠네요. 기름은 비열이 물보다 작으니까 아까 0.5 정도라고 하셨죠? 빨리 뜨거워져서 튀김 같은 고온 요리에 좋고 물은 천천히 끓지만 또 식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뭐 찜이나 국 끓일 때 유리하고. 아, 그러고 보니 냄비 재질에 따라서도 요리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조리도구의 재질, 예를 들어 스테인레스냐,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무쇠냐에 따라서 비열하고 또 열전도율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열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또 얼마나 열을 잘 머금고 있는지, 이런 게 달라져서 요리 방식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비열이 큰 무쇠팬 같은 건 예열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리지만 한번 달궈지면 온도가 잘 안 떨어지니까 스테이크 굽기에 좋다고 하고요. 반면에 열전도율이 아주 좋은 구리 냄비는 온도를 빠르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는 소스 만들기에 유리하다고 하죠. 와, 진짜 주방과학이네요. 이처럼 비열이라는 게 거시적인 기후현상부터 우리 주방에서의 미시적인 조리 과정까지 정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값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비열 말고 열용량, heat capacity랑 비열비, specific heat ratio라는 용어도 잠깐 언급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비열은 물질 1g당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물질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반면에 연료량은 어떤 특정 물체 전체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총 연령을 말해요. 그래서 연료량은 보통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그 물질의 비열,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 그럼 아까 우리 문제에서 5,000g 물의 연용량은 5,000 곱하기 1이니까 5,000칼로리씩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의 양이 달라지면 연료량 값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비열비는 주로 기체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비열, 정압비열이라고 합니다. 하고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의 비열, 정적비열이라고 합니다. 사이의 비율을 의미해요. 기체가 팽창하거나 압축될 때 에너지 변화를 다루려면 이 비열비가 중요해지죠.
오늘 계산에서는 직접 쓰이진 않았지만 열 현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입니다. 네, 명확해졌습니다. 비열은 물질 고유 특성, 연용량은 특정 물체 전체의 특성, 비열비는 주로 기체의 상태 변화랑 관련된 비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블로그 게시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게시물은 단순히 전기기능사 문제풀이 하나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요. 물리학적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계산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열, 전력, 효율 같은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 에너지, 단위, 와트, 시간가 어떻게 열 에너지, 단위, 칼로리로 바뀌고 또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효율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봐요.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김성수님이 작성하신 이 게시물을 보니까 문제 제시부터 필요한 공식 소개, 단계별 풀이 과정, 정답 확인, 그리고 핵심 개념인 비열에 대한 친절한 추가 설명까지 학습 자료로서 정말 잘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계산기 사이트 링크나 관련 문서 링크 같은 걸 포함시킨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당신처럼 어떤 정보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라 관련 지식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이런 자료들이 이론하고 실제 계산 능력을 연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계산 원리는 사실 가정의 전기요금 여척 같은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난방이나 냉방 시스템 설계, 산업 공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심지어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전열기로 물 데우는 시간 계산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에너지 변환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H는 CM 델타 T와 H는 0.24 PTN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해보고 그 중심에 있는 비열과 효율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었네요. 겉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산수 문제 같았는데 파고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그거죠.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고 공급 가능한 유효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건 질량, 비열, 온도차로 결정되고 전열기가 실제로 공급하는 에너지, 이건 전력, 시간, 효율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이 관계만 잘 이해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을 예측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혼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열기 효율을 80%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 나머지 20%의 에너지 손실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또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는 걸까요? 전열선 자체에서 열이 나는 것 외에 물을 담는 용기의 재질이나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주변 온도는 어떤지 같은 이런 환경 요인들이 이 손실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똑같은 양의 물을 데우는데 전열기가 아니라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레인지 혹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각 방식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나 주된 손실 요인이 다를 텐데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지 또 그 이유는 뭘지 한번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